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촉가이드 MC 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어젯밤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각상도 의원 제명권으로 아주 세게 붙었습니다. 지금 뭐 내부 경선도 그렇고 갈 길이 먼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쁘게 얘기하면 꼬리 자르기겠죠. 네, 그래서 빨리 이 이슈를 털고 싶다. 그러니까 대장동 후보권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건이 터졌고 국민들을 자극시키기엔 딱 좋은 이야기거든요. 50억 퇴직금 50억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의힘 쪽에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탈당계를 제출해서 탈당한 사람을 제명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곽상도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면 가장 좋은데 네. 곽상도 의원이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라도 액션을이라도 당에서는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이 이럴수록 이 여당으로서는 이 호재라고 봐도 될까요? 여당으로서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퇴직금 50억, 50억 클럽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사람 이름이 또 언급될지 알 수 없고 게다가 오늘 또 정재원 의원 아들 노엘 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발부가 될지 반려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민주당으로서 나쁘지 않다. 네. 결국은 두 사람 다 아들 문제니까 아빠 찬스 이야기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 공정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냐 이런 걸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그런 수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빨리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이 대표를 지원하고 나섰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조용한 상황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홍준표, 유승민은 원희룡 이런 주자들은 네. 당연히 지금 이 대표를 지원하는 모양새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 경우에는 어쨌든 김만배 씨랑 고약한 우연이라고 합니다만 우연이 겹치면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이 건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일 이 대표를 지원하고 나섰을 때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다른 의원들이 반격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는 아마 어떤 의견을 내지 않고 침묵하는 게 가장 좋은 방책인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또 노엘 씨 문제 때문에 네. 장제원 의원을 캠프 상황실장에서 내려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었을 때 잡았죠. 그 잡은 논리가 뭡니까? 그거 다 큰 성인이 아들이 네. 그 문제가 뭐가 이게 아버지가 일을 못하는 거에 되냐 이 논리로 붙잡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곽상도 의원 아들도 다 큰 성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TV 토론이 지금 이 시각 진행 중입니다. 이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집중 경제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또 당에겐 또 안 좋은 이슈일 수도 있어서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차례 토론했었는데 네. 저는 웬만큼 윤석열 후보가 막았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중간중간에 좀 말실수가 많았긴 합니다만 네. 그 정도 말실수로 윤석열 후보한테 몰려있는 표가 흩어지진 않는다 아직. 근데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말실수를 하게 되면 과거에 했던 말실수 또 다 끄집어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중 공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네. 토론이라는 것도 하면 할수록 늘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으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윤 전 총장이 말실수가 좀 많이 이어졌었는데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 주택 청약통장 실언은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그걸 또 만회하려다가 치매 환자 발언을 하면서 또 사과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콘크리트 지지층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중도층도 분명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층이 있을 텐데 이들에게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러면 특히 주택 청약 발언이라든가 치매 환자 발언은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이슈예요. 네. 주택 청약 통장 안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집에
또 가족에 치매 환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아프게 들릴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로서는 굉장히 말 실수를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 자꾸 반복되면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 진짜 이 후보는 안 되겠다라고 어느 순간 국민들이 판단하면 지금까지 단단하게 바쳤던 그 지지율이 하루아침에 폭락할 수가 있거든요. 네.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화천대유 논란이 터지면서 이 고발사주 의혹이 잠시 좀 잠잠한 것 같았는데 검찰이 이 손준성 검사 관여를 확인하고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이 여당에서 공동 정범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시 또 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이 역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게 고발 사주가 사실은 굉장히 네. 핫한 이슈였다가 대장동 때문에 묻혔잖아요. 네. 이번에 다시 올라오는 모양새인데 네. 일단 우리 언론이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고발 사주가 아니고 대장동이니까 네. 그 언론 기사 비율을 보면은 뭐 대장동이 훨씬 많거든요. 네. 뭐 그렇게 돼가는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 부분이 조금 불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손준성 검사가 전달했다고 하는 그 문자가 조작된 게 아니다. 그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손준성 검사가 만든 게 맞죠. 네. 근데 송 검사는 지금까지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 피의자는 이 증거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또 본인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로 자기 판단으로 이런 일을 벌였겠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런 일을 벌였겠느냐. 네네. 앞으로 손준성 검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좀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시는 뭐 하지 않았겠습니다만 네. 본인이 TV 토론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손준성 검사가 그런 일을 했다면 내가 검찰총장의 신분으로서 도의적 사과는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사과가 대선 국면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좀 관심거리긴 하죠. 또 뭐 직접 지시를 하진 않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준성 검사가 지시가 있었다고 또 말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아무도 네. 모르는 일이니까. 모르는 일이죠. 그럴 경우에는 대선 전국의 내관이 될 수도 있겠죠.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 경선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가 2차 슈퍼 위크인데요. 자,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표차를 얼마나 벌리느냐,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반대로 제가 여쭙고 싶네요. 요즘 방송 많이 하시니까 네. 여기저기 많이 주워 들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분위기는 이재명 지사가 좀 탔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뭐 제주 그리고 그 이어서 또 영남이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예. 지사의 또 고향인 곳이 또 포함이 되어 있고 서울 경기 지역도 아무래도 경기도 지사였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에 이재명 지사가 있지 않나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나눠서 여쭤볼게요. 네. 이게 잠깐만 이게 이런 코너가 아닌데 갑자기 성격을 바꾸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5시 41분인데 네. 19분 뒤에 제주 경선 발표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제주 경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이야기를 그럼요. 해야 되나요? 예. 야, 이걸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저는 일단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과반을 조금 넘어요? 네. 그럼 뭐 50% 초반? 50% 중후반대. 그럼 조금 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많이 넘을 것 같습니다. 네. 50% 중후반. 네. 그럼 슈퍼이크는 어떻게 보세요? 이 합산 결과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예. 네, 합산해서 예. 앞에 결과까지 다 합산해서 네. 요것도 저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56 보겠습니다. 뭐 데이터에 근거가 있습니까? 촉입니다. 이 코너의 제목이 촉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네. 누구도 알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분위기라는 건 확실히 이재명 지사가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분위기라고 하는 게 대장동권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 지사한테 오히려 쏠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우리 후보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결집하는 모양새여서 추미애 후보가 아마 손해를 많이 볼 거고요. 네. 추미애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망설였던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로 쏠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에 터줏대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원희룡 지사잖아요. 원희룡 네. 전 지사. 근데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항상 제주도에서는 1등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아마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을 올렸죠. 한 54%. 네네.
제주도에서 그것보다도 아마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악재가 터진 상황에서 2차 슈퍼위크를 통해서 60% 가까이 얻으면 네. 대세는 굳혀진다. 네네. 뭐 그렇게 아마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낙연 캠프에서는 지금 이런저런 대장동 의혹 등등 건으로 불안한 후보다. 본선 가서 만일 지금의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우리가 모두 끝장나는 결과가 나오니까 네. 불안하지 않은 이낙연 후보로 2차 슈퍼위크 때 좀 밀어달라.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네. 그 대장동 관련해서는 계속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8차례나 찾아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마치 뭐 재판 거래가 이 김만배 대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기사는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또 지금 뭐 녹취록이 등장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뭐 누구한테 돈을 줬대더라, 뭐 수억 원대의 돈 현금 다발을 사진으로 찍었다더라. 그렇게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수천억 원대 이득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녹취록을 증거로 남겼겠죠. 트러블이 안 생기면은 녹취록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네. 나눠 갖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 나눠 갖는 과정은 이미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을 관두고 경기도지사를 넘어갔을 때입니다. 2009년 10년이니까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지금 2018년? 이거는 네. 2018년이죠. 이거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녹취록을 만일 갖고 있다고 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뒤에 1,000억 원을 더 회수했는데 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더 뺏어갑니까 1,000억 원을. 내가 네. 녹취인 거 풉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네. 좀 어려운 얘기고 또 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재판이 작년에 났잖아요. 작년에 났는데 그거를 김만배 씨가 무엇 때문에 그거는 이 대법원을 좀 기만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만약에 기사를 쓰면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네. 그러면 대법관이 13명이 있는데 네. 13명이 투표해서 1명은 빠지고 12명이 투표해서 7대5로 무죄 난 거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6명은 그 사람들한테 돈 안 줬습니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사람인 거고 기소장의 공범으로 또 적시된 사람인데 네. 그 양승태 사람인 대법관이 이재명 라인이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건 조금 많이 나간 보도 같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이낙연 이 두 후보가 대장동권이 여당에게 호재다 아니다 이제 질문이 나왔었는데 좀 갈렸습니다 의견이. 자, 매일 어떤 보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것 그렇죠. 같은데 이동현 작가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곽상도 아들 50억 원이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이 나오면서 네. 당 지지율도 지금 흔들리거든요. 네.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거 처음에 대장동 갖고 왔을 때는 곽상도 아들 나온다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대장동 의혹을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 던졌을 때 추석 전이죠. 네. 분명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렸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떨어졌고 광주 호남에서도 과반 이상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그것도 떨어졌었고 그런데 추석 지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여론조사 분석해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으로 60% 민주당 지지자층에서 네. 60% 나오는 지지율 여론조사가 두 곳에서나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확연히 지지도 결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발 사주 의혹이 등장했을 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모든 전문가가 예상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지지도가 결집해갖고 오히려 상승했거든요. 네.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TV만 틀면 다 이재명이잖아요. 네. 무조건. 네네. 좋든 나쁘든 다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네. 선거는 내일 있지 않아요. 5개월 뒤에 있지. 만일 내일 있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악재가 될 건데 5개월 있는 선거에 지금 이재명 이렇게 이슈를 중심으로 잡는 거는 이재명으로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추미애 후보,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이게 민주당의 호재가 된다라고 편말을 들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나온 것처럼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 뭔가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진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나오게 되면 검찰 수사가 들어갔으니까요. 네. 그러면 또 그때는 또 어떻게 지지율이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는 이 대장동 이 논란 관련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이번 정권이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센 발언을 좀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공세 이낙연 후보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저도 좀 갸우뚱한 모양새인데 이낙연 후보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아니 왜 문재인 정부에 비판할 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네. 거의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뭐 민주당 지지층의 뭐 특성 성향 이런 걸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으로 단단히 받쳐주기 때문에 대통령과 후보 간에 각 세우는 모습 과거처럼 과거의 후보들은 다 각 세웠거든요. 네. 정반대로 나가는데 그걸 보여주지 않겠다 이 모양이었는데 처음으로 여러 후보 중에 또 특히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는 이낙연 후보가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만큼 코너에 몰렸다 이낙연 캠프가. 지금 믿고 있었던 호남 지역에서도 패배한 거 아니에요. 네. 광주 전남에서만 뭐 조금 이긴 거지. 네, 1%가 안 되게. 네. 네. 뭐 170여 표 차이로 네. 이겼다고 볼 수 없거든요. 캠프에서 한 6대4 승리를 내심 기대했을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센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이 과연 이 민주당 당내 경선에 도움이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캠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낙연 캠프가 네거티브에 덫에 걸렸다. 너무 네거티브를 세게 해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혹은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낙연 후보가 내가 언제 네거티브 했냐. 이렇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캠프에서 분석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보고를 제대로 못했거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제대로 분석이 안 되고 하면 선거에서 이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대로 된 분석을 못하고 선거에 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이낙연 후보의 행보를 가지고 이건 경선 불복 약간 예고 같이 분석을 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이건 좀 과장된 해석일까요? 경선 불복으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민주주의 역사 쌓은 정당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불복으로는 가기는 어렵다. 다만 후보 교체론 이야기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한번 또 이 민주당 내에서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캠프 내에서 후보 교체를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테고 뭐 보수 언론이나 이쪽에서 다른 언론이 해주면 이제 그걸 받아서 하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낙연 캠프에서 나름 기대하는 것은 내심입니다. 내심 기대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낙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정말 큰 게 이 대장동권으로 터져가지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2차 슈퍼위크에서도 유의미한 퍼센테이지를 이낙연 후보가 얻지 못한다면 아마 후보를 사퇴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 지금 그 이야기는 쑥 들어갔거든요. 네. 끝까지 완주한다. 끝까지 완주하면서 뭐 결선도 노려본다. 그거는 시간을 벌면 볼수록 이재명 후보의 낙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가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나름 캠프에서는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 국감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국정감사 첫날에 오늘 이 야당의 국감 피켓 시위로 법사위부터 해서 상임위가 줄줄이 파행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으로도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국감에 이재명 후보는 그 경기도 지사기 때문에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걸 찬스라고 노릴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역전의 찬스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거기에서 의혹된 걸 다 털고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역공을 가겠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경기도 국감은 파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MC 장원 씨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